공연 관람 오늘 잘 하셨나요? 네, 오늘은 잘 알고 계신 대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 SNS 인터뷰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된 질문들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작품을 보시고 그동안 크리에이티브 팀과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질문들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저희 작품을 더 많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한송이 작가님과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을 한번 네, 일단 착석하시고 인사를 할까봐요. 네. 금방 이렇게 펑펑 울고 막 했는데 또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모시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고, 작가님은 저희 연습 때 보고 정말 오랜만에 봬요. 그쵸? 잘 지내셨어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셔야죠.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데요. 공연 무사히 잘 하시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아직 공연을 관람하지 못해서 그 부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작가님 그리고 또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 왕복서관을 연극으로 이제 각색한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왕복서관에서 중이치 역할을 맡은 김다현입니다. 네, 어린 중이치 역할 맡고 있는 진태화입니다. 네, 어린 마리코 홍나현이라고 합니다. 가시키 역할을 맡고 있는 조훈입니다. 야스타카 역할을 맡은 김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께 하신 질문이에요. 왕복서관은 기존에 보기 힘든 편지로만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각색하실 때 특별히 집중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미나토 가네라는 정말 유명한 작가의 소설이다 보니까 각색하실 때 부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미나토 가나의 작가님 작품이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각색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꼈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야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보다는 그냥 요거를 잘 훼손하지 않고 잘 무대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왕복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서관문 형식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작품이어서 편지글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린다는 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일 수 있지만 그 매력을 잘 살린다면 또 다른 연극들과는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재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편지의 형식을 살려서 주니치와 또 마리코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각색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제일 특이한 지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편지를 그대로 읽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게. 네. 그래서 부담보다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어떤 작가의 그런 꿈이 있거나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그 부담을 극복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배우를 하시면서 또 작가를 하시니까 네. 그런 지점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제가 배우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작가로서 대단히 나만의 독자적인 좋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것보다 공연을 하면서 이제 만들면서 좋은 토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아무래도 소설을 희곡으로 옮기다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그것들을 좀 제 경험을 바탕 삼아서 좀 완충시켜 보려고 나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인 게 작가이면서 동시에 배우잖아요.
그럼 막 쓰면서 자기가 연기도 해보고 이렇게 입에 잘 붙나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배우들한테는 또 그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혹시 이제 각색을 하시면서 아, 이 배역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욕심난다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사실은 좀 더 어렸더라면 다른 배역들도 많이 생각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색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 주니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주니치 역할을 한번 해보면 제 안에서 이제 그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조금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끄덕끄덕 박수와 함께.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주니치와 마리코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먼저 주니치 김다은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다은 배우님은 거의 4년, 5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출연하는 연극으로 왕복서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역시 연습할 때도 오빠는 말하기까지 한참 걸려가지고 저희가 선, 행동 답이 나오거든요. 많은 이제 뭐 좋은 연극 작품들이 있었지만 이 작품이 또 저한테 기회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저의 어떤 상태나 저의 지금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주니치와 함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치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무대에서 좀 더 막 연기도 하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생겼고 또 관객분들 만나면서 마지막 공연까지 그것들을 다 끝까지 채워서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기에 나에게 딱 그런 것 맞는 같아요. 작품이 왔고 배역이 네네. 왔고 연습하면서도 인간적으로도 고민을 작품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의 타당성과 그 다음에 어떤 시기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저희 1시간 반이 참 짧긴 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을 편지라는 어떤 매력적인 매개체로 굉장히 관객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치의 마지막 편지가 오늘 편지에 거짓은 없어 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원작을 읽으면서도 지금 보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어쨌든 해왔는데 이 마지막 편지에 정말 거짓이 없을까? 라고 한참 생각하셨대요. 혹시 김다은 배우님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하셨다면 주니치가 마지막 편지엔 정말 거짓 없이 진실만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마지막 편지, 오늘 이 편지에 더 이상 거짓은 없어 해서 거짓은 없지만 물음표는 남아있죠. 어떤 물음표요? 밤새야 되는데 그럼. 일단 마지막 결단, 주니치에 대한 결단. 그래서 사실 초연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이제 하는 것들 살짝 이제 저희 요번 작품에는 그러니까는 그 주니치가 피섬에 간 어떤 타당성을 조금 더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안고 갈 것인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문표가 있었어요. 어찌됐건 어떤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마리코에게 쓰는 편지에는 거짓이 없고 마지막에는 거짓이 없게 되죠. 마리코에게 거짓이 없고 나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한테 있는 질문인데 제가 읽고 제가 대답하면 좀 제가 요상하니까 마리코 이정아 배우님께는 초연을 보셨는지
보셨다면 초연의 마리코와 어떤 점에 차별화를 가지고 연기하시나요? 아하. 전 초연 작품을 봤어요. 4월 달에 했던 거 어제 봤는데 한번 본다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느낌만 가지고 있었지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면서 작품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작품을 분석하게 돼서 뭐 이전에 어떤 차별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번에 마리코를 만나면서는 마리코가 15년 동안 그 비밀을 잘 참고 있었지만 그냥 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잊었으니까 정말 괜찮아 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15년간 그거를 안 드러내고 버틸 수 있는 건 다 주니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둘의 관계적인 부분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 지금 작품은 아무래도 어쨌든 소설을 깎아내면서 각색한 거니까요. 근데 원작을 읽어보니까 훨씬 그 미사효과가 많아서 그런지 마리코와 주니치가 정말 더 사랑스럽고 일반적인 그냥 이런 아픔이나 비밀이 갖고 있는 미스터리한 커플이라기보다 원작에는 더 사랑스럽고 그냥 질투도 많고 이런 평범한 커플 같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 지금 단촐하게 잘 정리된 이 각본 안에서도 잘 그 관계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결국 비밀 파헤치기가 아닌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에 저는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 15년 전 사건을 잊어버리고 삶을 이어간 마리코를 연기하고 계신데요. 그 긴 세월 동안 마리코는 주니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작품 안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사 안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가즈키를 대신해서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 영웅이고 막 생명을 의지고 너무 멋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먼저 구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가즈키를 구했으면 나를 먼저 구해서 난 살았지만 가즈키는 죽었고 근데 그게 어쨌든 나한테 말하지 않는 주니치의 무거운 비밀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처음 봤던 어떤 환한 미소의 주니치가 점점 말수도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차가워 보인다고는 할 때 내가 진짜 그게 혹시 내 탓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미안함과 그걸 잘 버텨주고 있는 주니치가 고맙고 또 나라면 그걸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멋있게 느껴져서 더 그냥 가슴 뛰는 사랑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진짜 더 믿음이 강해질 것 같고요. 쓰인 대로 정말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모르는 나를 알고 있다니 하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고 있는 건 굉장히 고맙고 사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그만큼 사랑으로 관심 있게 봐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주니치에게 고맙고 안쓰러울 것 같아요. 제가 짊어지지 않는 짐을 왠지 짊어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어린 배역들에게 불꽃 연기를 보여주시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다 어리신 분들인데요. 네. 밝힐까 말까 저보다 오빠라는 거. 어린 주니치 역의 진태화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어린 마리코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을 때 현재 주니치 마리코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을 잃은 어린 마리코를 보면서 어떤 미래를 그렸을지 궁금해요. 그 현재 주니치와 마리코라는 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주니치와 마리코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5살이었고, 일단은 그 먼 미래보다도 일단 눈앞에 있는 내 마리코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정말 평생 지킬 거라고는 그쵸. 확실히. 그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 사랑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쵸. 마리코를 선택하고 평생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15년 동안 계속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시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최선을 순간에 다했다. 충실하며 그랬을 것 같고 마리코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 기억을 잃은 마리코를 보면서 어떤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를 그렸을지 궁금하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지켜주며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였을 테고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마리코가 이 모습들을 기억을 떠올리게 됐을 때 정말 내 옆에 있어줄까? 나를 혹여나 이 사실 숨겼던 거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도 항상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마리코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사랑했을 것이고 네, 열정을 가지고 지켜줬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난 질문 해도 돼요? 예. 돌발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마지막에 에필로그 할 때 네. 준이치를 제가 만나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떤 기분이세요? 저요? 네. 저 성인 주니치의 대변인.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성인 준이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이 어린 주니치의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너에게 얘기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널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난 항상 너의 옆에 있었던 것뿐이지 애초에 프롤로그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피성으로 떠난 이유가 혹시 마리코가 오해를 하게 되니까 끝내자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 나는 널 지키기 위해 마음을 먹은 상태야. 먹은 거야. 항상 너의 옆에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린 마리코 홍나은 배우님께 물어볼게요. 네. 어린 마리코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그 마리코는 굉장히 이렇게 당차고 또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한 또 신념도 있고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촌 언니 일을 겪으면서 자꾸 정언니를 보게 되는 공감을 사촌 언니 일을 겪으면서 이제 마리코에게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먼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다부짐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또릿또릿해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연기하면서 어쨌든 15년 전을 어린 배역들이 재현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15년 동안의 어떤 주니치와의 관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성장기도 이 어린 배역들이 보여주는데 내가 어땠을까를 나은 배우면 저랑 또릿또릿하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용기가 많았고 저렇게 불의를 참지 못했을 아이였어.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많이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네. 잘 들었고요. 다음 가즈키 역의 조훈 배우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이 데뷔 후 두 번째 무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출연하시게 된 계기와 가즈키는 극 중 가장 악역인데 배우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제 책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잘 못 읽는데 대본을 받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대본을 술술 읽었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첫인상이 좋아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악역인데 인물의 성향하고 제가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딱 봐도 알겠어요. 네, 굉장히 좀 난처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최대한 대본에 충실해서 그리고 또 마리코나 성인 주니치 대사를 잘 들어보시면 저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과거인물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서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있답니다. 엄마 이야기 할 때 진짜 울컥하죠. 좀 속상하죠. 그리고 이거 막간 타임인데 조훈 배우님이 개인기가 많아요. 갑자기 시키는 건데 태영 오빠 못지 않은데 저희 지금 여기 금방 보였잖아요. 다현 오빠가 답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조훈 잘하거든요.
조은 배우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다현 배우님이 말을 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허락을 구하고 괜찮나요? 아, 오케이. 다현이 형은 항상 좀 취해 계세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오늘의 공기에 취해 있고 어떤 음식에 취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항상 되게 심취해 계시는 편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첫 상견례 때 허거를 먹으러 갔어요. 다 같이 먹으러 가서 이제 저도 허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허거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다들 반응이 맛있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다현이 형은 이 맛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세요. 예를 들어서 딱 먹으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맛있다 이런데 다현이 형께서는 딱 먹으면 주변에 동의를 구하십니다. 표정으로. 그리고 허거를 많이 쳐다보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죠. 좋아. 이렇게 좀 뭔가 맞아요. 이 사람을 저 형이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기다리게 만드는 집중시키게 하는 네, 매력이 집중시키게. 있다는.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야스타카 역의 김진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야스타카는 이 준비된 질문 말고 제가 질문 먼저 하나 할게요. 네. 데뷔 작품인데 어땠어요? 첫 무대 안 떨렸어요? 제가 첫 무대라 20살이에요. 네. 신기하죠? 저 처음 보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20살이에요. 처럼 안 보이나요? 네.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조금 책임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선배님들께서 진짜 정말 다 잘해주셔서 무사히 첫 무대를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준비된 질문 물어볼게요. 야스타카는 왜 가즈키와 어린 마리코를 창고에 가두었을까요? 단지 가즈키를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곤란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보다 이제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가즈키라는 친구를 상처받게 하려고 한 의도도 있었는데 이제 가즈키랑 마리코를 둘이 창고에 가둠으로써 둘이 같이 갇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생 혹은 가즈키의 그런 지인분들이 가즈키를 보는 시선들이 좀 안 좋아질 거고 작가님 보이십니다. 예, 아, 지금. 야스타카는 거기에서 큰 효과를 보게 돼서 가즈키랑 마리코를 창고에 가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체 배우들한테 주시는 질문도 있어요. 왕복서관을 준비하시면서 사랑과 진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이 바뀌신 점이나 아니면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 배우부터 대답해볼까요? 제가 20살이라 아직 사랑을 모른다. 잘 몰라요. 근데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막 배려하고자 숨겨왔던 것들을 진실을 터놓았을 때 사랑이 이제 더 가까워지는구나, 더 서로가 돈독해지는구나. 아, 사랑하면 네. 진실을 모두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다. 이런 거죠, 정리하면. 네. 그렇죠. 그런 이 작품을 통해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좋은 사랑 하시고요, 앞으로. 네. 네. 다음 조훈 배우님 대답 들어볼게요. 사랑과 진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가끔은 또 사람이 착각할 때가 더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연인들끼리 정말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큰 사건이 어떤 큰 진실을 마주할 일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사이라면 같은 진실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옆에서 도리도리 했던 나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비밀을 만들면 안 되고
비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때문에 마이크 같지 않나요? 네, 서로 이제 진실할 때부터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태호 배우님 답변 네. 주세요. 보통 사랑과 진실보다는 사랑과 전쟁이 익숙한. 네. 네, 저도 나연 배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주니처 마리코가 기억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서로 같이 공유를 했다면 같이 뭔가 극복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마리코의 대사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을까? 이 대사를 계속 많이 되뇌어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남녀 사랑하는 사이라면 함께 좋은 영향을 끼쳐가며 이제 그 고민과 사건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에 연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이렇게 손에 드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또 다현 오빠 생각에 많이 잠기셨어요. 시간 시간 좀 되면은 드릴게요. 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공연을 마치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작품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이제 관객분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우리 어머니도 오신 것 같고 이렇게 위에 저보다 이제 어른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오늘 또 남성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그래서 사랑은 저는 사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뭔지 그다음에 참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작품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낀 거는 쉽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쉽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15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왔느냐가 요즘 제가 느끼고 있고 주니치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렵구나. 아직 더 알아야 할 게 더 많구나라고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네요, 사랑이라는 게. 작가님은요? 제가 원작에서 이제 대본 작업하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위해 한다, 그리고 보호하기, 지키기 위해서 주니치가 했던 거짓말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과연 다 이해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고, 그렇다고 뭐 반드시 모든 걸 진실을 위해서만 사랑이 싹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기 싫은 진실을 같이 마주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 의미 있는 어떤 사랑의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만나면서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는 건가? 사랑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질문을 작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삶에도 답이 없고 사랑에도 답이 없고 각자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런 작품을 보면서 나는 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각자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들이 참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답이 있는 작품은 아닌데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에필로그가 둘이 만나는 것인가 둘이 못 만나는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네, 재밌을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딱 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이 현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일 빠르신 분. 마이크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리코가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어저께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이제 다시 누군가가 뒷모습이 피를 묻은 강목을 든 모습이 보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다시 의식이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순간에 마리코가 현실에서 깨어나는데 환각을 본 것인지 아니면은 꿈속에서 눈을 떴던 건지 그게 궁금해요. 작가님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네네. 저도 거기까지야. 그리고 이게 다 표현하는 건지 저도 이 궁금증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창고 안에 있었고 네네. 내가 기억한 건 거기까지야. 네네. 눈을 떴더니 어둠 속에서 몽롱한 의식 속에 내가 기억하는 건 여기 쓰러진 게 끝이야 라고 했는데 네네. 다시 어둠 속에서 몽롱한 의식 속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여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그날 떠오른 기억이 이제 거기까지였다가 이어진 기억 속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피에 묻은 강목이 보였다. 그걸 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니치가 마리코가 내려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마리코가 내려치고 쓰러졌죠. 가즈키도 이제 쓰러진 상태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주니치가 와서 이걸 들고 확인하고 막 둘러보는 거를 마리코가 이렇게 뜬 눈으로 보고 들고 있던 게 누군가 강목을 들고 있었는데 그럼 그게 너니? 그럼 네가 범인일까? 뭐 그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맞나요? 결국 그날 처음에 시작한다 생각이 떠올랐어. 그날 이게 다 떠오른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로 떠오른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렇게 마리코는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트리거가 되는 어떤 현재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 직장 동료와의 경험이라든지 또 잠에서 깼을 때 꿈에서 또 나타난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떠오른 건 여기까지야 라는 거는 그날 떠오른 건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 편지에 쓴 거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계속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개의 편지가 왔다 갔다로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번 썼던 거고 그 다음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 분석하는데 어려웠어요. 병렬식이기 때문에 이 답장에 그 다음 말을 했지만 이 제 답장에 또 여기를 설명해야 되고 이게 이런 순서기 때문에 약간 보실 때 이게 그날이라는 거야 다음 날이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네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기억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네, 또 아까 같이 한 질문만 더 받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관문 형식이라서 그 액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리액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상대방의 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초연 봤을 때는 사실 더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공간이 더 명확했고요. 이번엔 저희가 연출님의 어떤 의도대로 같이 산책하면서 물론 따로 편지를 쓰고 읽고 있지만 같이 연인일 때처럼 대화하는 결국 편지는 대화다 이게 제일 주제여서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동선도 가까워지고 그런 리액션도 충분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없으면 정말 더 견디기 힘든 긴 호흡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했는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편지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나, 이런 것도 네, 다현 오빠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픈해서 모든 걸 다 리액션, 사실은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사를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의 그 상대 배우의 리액션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대사를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리액션이 완벽하게 100%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배우분들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거짓말조차도 마리코에게 어느 정도 노출할 것인지, 그 다음 관객분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만 노출할 것인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편지를 이제 화자가 돼서 이야기할 때와 그 내 편지가 끝났을 때 잠깐의 호흡에서 표현을 한다든지, 그 화자가 돼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거를 살짝 넣어서 표현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는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는 저도 이제 공연하면서 조금씩 캐치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블락킹을